전두환과 신군부 전투기로 광주 폭격 준비 무엇을 말하나 미 정보국 관계자 비밀 문서가 어제 공개가 됐죠. 그 안에 보면은 전투기 조종사가 이 500톤급의 이 폭탄을 싣고 광주를 폭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민에게는 공개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달렸던 이 비밀 문서 공개로 다시금 이 5.18의 진실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37년간 풀리지 않았던 5.18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대선 당시에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금남로를 찾아서요. 총탄 흔적이 있는 곳을 좀 둘러봤습니다. 5.18 기념식에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싣겠다고도 얘기했고요. 폄훼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책임 문제는 끝까지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18 전투기 출격 대기가 어제 미 국무부 외교당국의 외교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명령을 내린 것인지 그 진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5.18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피터슨 목사 부부는요.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 공습계획도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죠. 10층에서 타는 100여 개를 발견했다. 정지 비행 상태에서 사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가수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국방부 당국에서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 기총 소사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18 헬기 사격 부인하던 국방부 문 대통령 지시의 특별조사 착수. 첫 발포 명령은 누가 내렸을까? 5월 의혹 밝혀지나라는 제목으로 좀 6분이 좀 기사를 좀 써주십시오. 자, 이 광주 출격 대기 누가 명령을 내린 것인지 그 진실이 밝혀질지 미국 외교 당국의 이 문서는 사실일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격 명령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그 부대원들이 그렇게 사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위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위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일반 상식이죠. 무기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격을 했다면 그건 자위권 행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살인이죠. 예.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자위권이 발포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발포란 사실은 있죠? 있었겠죠. 있죠? 네. 그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부대 조그만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이 광주 사태는 우리 건세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서 온 국민이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화합 단결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37년 전 무장한 헬리콥터에서 MU-60 기관총 사격이 가해졌던 일입니다. 신군부가 주장했던 5.18에 의한 자위권에 의한 집단 학살 또는 집단 발포에 대한 허구성을 명백하게 반증해 주는 게 바로 이 헬기 사격입니다. 네, 헬기 사격 외에 미 외교 당국의 문서에 보면요. 전투기가 공대지 미사일을 준비했었다라는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5.18 직후 폭탄 장착을 지시를 했는데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작원이 폭동을 일으키는 줄 알았다. 쉽게 말하면 광주가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에 의해서 폭동 상태였은 줄 알았다라고 전투기 조종사가 이제 증언을 했고요. 출격 당시에 이 전투기에 500파운드의 공대지 미사일 폭탄 2발을 장착했다. 쉽게 말하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 베트남 베트콩들을 상대로 폭격을 가하듯이 광주를 폭격할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지시를 한 것일까? 신군부가 지시를 한 것일까? 당시 신군부는 전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주를 베트남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까지 나왔고요. 또 과거에 헬기 사격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진실, 실체가 밝혀질 것인지, 이 출격 대기 명령은 누가 내린 것인지 6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번영님부터 좀 짧게씩 좀 스피드하게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대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민은 그 당시에 전두환에게 국민은 적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라 어떤 사륙의 대상이었고 예. 자기가 목표를 이루는데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과연 왜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예. 사면해주고 용서해줬을까? 아직도 반성하지도 않고 예. 전두환 회고록에도 보면 한 줄의 반성도 없습니다. 예. 본인이 왜 그런 어떤 참혹한 어떤 짓을 해놓고도 반성이 예. 없는 어떤 전두환을 왜 우리가 용서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전두환에게 국민은 그냥 본인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었다. 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투기에 이 500파운드짜리 폭탄을 장착해서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서 여차하면 폭격하라는 이 명령, 이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을 미뤄봤을 때 누가 내렸을까? 공군 참모총장, 계엄군 사령관 아니면 당시 신군부를 좌지우지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뭐 누가 내렸을까? 이 실체는 좀 밝혀져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특별 조사를 하라고 이제 얘기는 지시했어요. 밝혀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밝혀지려 봅니다. 예. 제조사가 되고 예. 지금 이제는 드디어 당시에 전투기 조종사들의 정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문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조사하면 상당 부분 실체에 근접한 조사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현대 정치사에는 이렇게 천인공노할 정치적인 범죄 행위가 수두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대로 된 진상규명, 진실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습니까? 37년 전의 일도 아직도 지금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는 좀 다른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왜 광주 출격 대얘기를 했느냐? 당시에 군부는 광주에서 걷잡을 수 없는 이 저항이 더 거세지면은 예. 공수부대가 아니라 전투기를 넣어서 폭격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광주 폭격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당시 군인들, 뭐 전투기 조종사를 포함해서 이 현장에서 광주 시민들, 양민을 학살하는 데 동원된 특전사 부대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간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면 그 정보는 누가 또 만들어서 흘린 것인지 아니면은 당시 이 계엄군이 양민인 줄 알면서도 사격을 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좀 실체적 진실을 좀 다시 한번 좀 파악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 의원님. 예. 네. 제가 그림을 그래서 늦게 시킬 줄 알았더니. 예. 예.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고 그때의 사실은 이 광주 학살 예. 그 과정을 사실은 이제 신부님들이 테이프로 전해든 걸 듣고 상당히 이제 그 골방에서 몸서리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전두환이 잡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취직도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서 정말로 전두환이가 그때 비행기로 예. 광주를 폭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좀 믿기지 않았어요. 사실 며칠 동안.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실 테고 또 오래된 기억이라서 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때는 어땠냐면요. 그 당시에 이 군부 정치 군인들은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생각했고 빨갱이는 곧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죽여도 됐다.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광주 민주화 항쟁을 아마 군부 이쪽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빨갱이로 몰았고 그리고 빨갱이로 몰았기 때문에 당시 군인들은 그렇게 출격 명령을 내리면 출격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예. 생각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도저히 다 이해를 안 하지만 그 당시엔 그게 지배적인 담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게 바로 극우파의 특징입니다. 미국에서도 KKK단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데 생각이 다르면 곧 동족이 아니고 사람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극우파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당시의 상황 어떤 예. 사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광주의 그 공대지 어떤 폭격을 충분히 준비할 수 예.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그런 사실을 찾아내고 반드시 징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빨갱이로 간주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어제 공개됐던 미 외교당국 문서에서도 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베트콩으로 했다. 그러니까 베트콩들이 원래 이제 시민 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그 미군하고 이제 싸움을 전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양민을 미군이 살해한 사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군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왜 베트콩이라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베트콩 이꼬르 빨갱이 이꼬르 죽여도 되는 사람들. 예. 우리 동족이 아닌 사람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저를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빨갱이 잡아가는 거다. 네. 시민 잡아가는 게 아니고. 예. 그 보고서를 좀 들여다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미라이 사건이다. 미라이 그러니까 사건. 예. 미라이 사건이 뭐냐면 베트남에서 한 마을을 학살하는 사건입니다. 미군이. 그런데 예. 다 양민들이었거든요. 그 양민들 속에 베트콩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때 착검이 있었어요. 착검, 검을 사용했어요. 검을 사용했어요. 총에다가 이제 검을 그런데 꽂아서, 왜 미라이 사건을 드냐면 사실 좀 이따도 다른 어떤 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착검이었어요. 착검. 착검이 굉장히 큰 어떤 반향을 시민들이 칼로 그러니까 곤봉으로 때리는 것 그 다음 단계가 착검이었거든요. 그 착검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분개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미라이 사건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가면 왜 그때 당시에 공대지 미사일 준비하고 출격 준비를 했느냐. 자, 판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격 준비를 시켰다. 그런데 그날이 5월 21일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 왜 5월 21일 날 출격 준비를 시켰을까? 5월 21일이 바로 시민들이 시민군을 형성을 해서 계엄군을 몰아낸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광주에서 민중 자체의 날이라고 해갖고 예. 27일까지 해방구가 이루어집니다. 21일부터 바로 21일 날 계엄군들이 사실 계엄군들이 전부 공수부대 출신들이에요. 처음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평화 시위를 하는데 공수부대를 투입한 전남대는 그 전국적으로 최초예요. 거의 다른 곳에는 대학교에 그냥 뭐 여단이든 사단이 들어갔는데 예. 일반 보병이 들어갔는데 전남대에 공수부대가 투입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 공수부대가 이 밀려나는 그런 초유의 군부에서는 아니 공수부대가 밀려나?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상황을 보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도 그러니까 준비를 하자라는 예. 생각으로 이 출격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어쨌든 헬기까지는 나가지만 출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출격을 했다가는 이 끔찍한 어떤 상황이 더 벌어졌을 텐데 예. 아무튼 왜 출격을 했느냐? 그만큼 당황했다는 거죠, 군부는. 알겠습니다. 당시 조종사 그 위에 편대장 또 편대장 위에 뭐 사령관 내지는 또 공군 참모총장 뭐 여러 이제 그 지휘 계통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 사람들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그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아마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네. 뭐 신군부의 주장을 그대로 100번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괴 사주를 받은 무장 폭도들의 난이라고 했다라면 뭐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헬기 사격은 물론이와 폭격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 이미 발포가 되어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헬기에서 사격을 목격자들이 나타나고 증언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일 빌딩에서는 탄피 자국이 이미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격까지도 그러면 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신군부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역사는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예. 저는 광주 시민들은 북괴 사주를 받은 폭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되고 책임자는 처벌돼야 한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그동안에 그 5.18 광주 사태 관련해가지고 왜 서로 의견과 주장이 다른데 그 당시에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이 분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불러 일으킨 셈이 돼버렸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전두환이나 신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베트콩 혹은 적군으로 간주하고 모든 걸 예.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방침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 그 지대공 미사일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공대지 미사일이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는 당시에 그때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한 이후에 이 훈련용 이 미사일을 여기다가 갑자기 장착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1일 정도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더 이상 놔뒀고 봐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예. 이걸 누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결과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초등학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혀 내용을 몰랐지만 나중에 확인해보고 이게 정말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정말 예. 걱정스러운 마음과 울분이 많이 쌓였었죠. 예, 국내에 미사일 발사를 할 정도의 상황이었을까? 당시 신군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다음 주제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